이번 주 저널 미팅을 맡은 이화환입니다. 이번 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스킹 전략을 이제 비전 모델에다가 처음으로 적용을 한 이제 마스크 오토 인코더 논문을 첫 번째로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이지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마스킹 전략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고, 거기에 추가로 이지 디코딩을 위한 특별한 알고리즘을 또 추가로 적용했던 논문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로 가지고 온 오토 인코더 논문은 CVPR 학회에서 2022년도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인용수는 12,7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 밸류는 이제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기 지도 사전 학습을 가능하게 해서 비전 모델에서의 일반화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점입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NLP와의 연관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딥러닝에서 데이터 요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NLP에서는 GPT나 벌트와 같은 자기 지도 사전 훈련 방식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MAE에서는 이러한 마스킹 오토 인코더 아이디어를 컴퓨터 비전에다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자연어랑 비전의 차이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존의 비전 모델들이 다 CNN 기반이라는 것들인데요. 이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마스킹 적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VIT의 출현으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언어는 정보 밀도가 높은 신호인 반면에 이미지는 이제 공간적인 중복성, spatial redundancy가 크기 때문에 즉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미지에서 누락된 패치는 주변 패치로부터 쉽게 복원될 수 있어서 고차원적인 이해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디코더의 역할인데요. 디코더의 역할이 텍스트랑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데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자연어에서 사용하는 버트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이미지 처리에서는 디코더 설계가 학습된 잠재 표현의 의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MA는 매우 높은 비율, 약 75%의 비율로 무작위 패치를 마스킹하고 이러한 중복성을 크게 줄임으로써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이미지의 전체적인 이해를 파악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MA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우측과 같고요. 인풋 이미지를 이제 패치화를 한 다음에 패치들을 마스킹을 적용을 하고 마스킹이 적용되지 않은 애들을 이렇게 인코더의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특징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그 마스킹을 했던 패치들과 순서를 재조합을 한 다음에 디코더에 넣어서 원본을 복구를 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구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먼저 이제 진행이 되는 이미지 패칭이랑 마스킹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무작위 패치 샘플링 방식을 사용을 해서 입력 이미지에 매우 높은 비율의 마스킹을 적용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 75%의 비율의 마스킹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공간적인 중복성을 제거를 하고 인접 패치들 간의 정보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어려운 태스크를 생성을 해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라밍고의 꼬리가 여러 패치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몇몇 패치만 보고 이렇게 하나 정도의 패치만 보고 꼬리 힘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시메트릭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즉 이제 비대칭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인데요. 사전 학습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는 비저블 패치만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이 생성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에다가 마스킹된 패치들을 원래 위치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다시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출력이 원본 이미지 패치 값과의 차이,
즉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 로스가 역전파되면서 디코더랑 인코더의 전반적인 정보를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마스킹 되었던 패치들만 사용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비저프 패치들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코더는 저차원적, 지역적 특징만 추출하는 것으로는 이제 부족하고 더 글로벌하고 더 추상적인 표현을 학습을 하도록 제안을 해서 이를 이제 인포메이션 바틀렉이라는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전체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을 했다면 인코더는 이미지의 단순 매핑만 배웠을 수 있는데 마스킹이랑 요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인코더가 정보 압축에다가 추론까지 하게 만들면서 과적합을 막고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레귤라이제이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그 자기 지도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의 전반적인 표현을 학습을 한 인코더만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디코더는 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코더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 클래시피케이션, 뭐 디텍션,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다가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기 지도 사전 학습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위한 파인 튜닝에 대한 셋업들을 이제 나타내었고요. 사전 학습의 세팅을 이제 좌측에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미지는 1K고요. 학습과 검증 데이터 합쳐서 약 130만 개 정도의 이미지를 포함을 하고 여기 나타낸 것처럼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서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인코더는 VAT 라이지 모델을 사용을 했고 디코더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설정하였고요. 디코더 층수에 따른 결과도 본문에 있긴 있는데 시간상 따로 포함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원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외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래 표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미세 학습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고요. 첫 번째로 엔드-투-엔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이제 인코더 모델을 가지고 와서 특정 하위 작업에 맞게 모든 가중치를 이제 재조정하는 과정이고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전 학습된 인코더의 가중치를 이제 프레이즈를 시켜놓고 그 위에 추가된 이제 단순한 선형 분류기,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같은 것들의 가중치만 학습을 시켜서 사전 학습된 인코더의 품질을 평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넷 1K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만 성능을 확인했고요. 이 외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아래 표에다가 기술을 해 두었으니까요. 일시정지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메소드에 비해서 너무나 좀 방대하기 때문에 주요 결과만 추려서 나타내었고요. 짧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최적의 마스킹 비율인데요. 우측에 나타낸 것처럼 이제 75%의 높은 마스킹 비율이 파인 튜닝 그 엔드 투 엔드랑 리니어 프로빙을 했을 때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는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버트의 일반적인 15% 마스킹 비율과는 조금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서 이제 메소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마스킹 비율이 낮았다면 모델은 복잡한 의미론적 추론 대신에 주변 패치의 그냥 정보들만 이제 가지고 와서 단순한 색상 평균이나 뭐 부드러운 전환 뭐 이런 같은 기본적인 패턴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간단히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 MAE에서는 이러한 쉬운 저수준의 통계 학습을 피하고 모델이 고수준의 의미론적 개념을 학습하도록 유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결과는 이제 인코더의 마스크 토큰을 사용을 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두 개를 비교한 것과 사전 학습의 양을 비교를 한 결과이고요.
인코더에서 이제 마스크 토큰을 건너뛰는 디자인을 이제 정확도를 크게 개선시켰고요. 훈련 계산량을 3.3배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이제 나타낸 것처럼 사전 학습의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미세 학습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스킹 사전 학습을 통해서 더 풍부하고 일반화된 시각적 표현을 학습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결과들이고요. 마스킹을 통한 사전 훈련된 인코더는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이제 지도 학습 대비해가지고 더 나은 일반화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엄청 많은 결과들에서도 MA를 썼을 때 성능들이 더 높았습니다. 자세한 결과들은 원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결과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사전 지도 학습된 것보다 한 4%, 우측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한 3.7%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결론입니다. 마스크 오토 인코더는 이제 높은 마스킹 비율이랑 비대칭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빠르고 효율적인 자기지도 학습을 가능케 해서 이제 3배 정도 빠른 훈련 속도랑 이미지넷 1K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다는 게 이제 메이저 컨트리뷰션이고요. 뭐 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긴 한데 키인사이트에서도 뭐 픽셀을 재구성하는 비의미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잡하고 전체적인 재구성을 수행을 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적 개념, 즉 이제 의미를 학습을 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시브라 모드라는 논문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 도중에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방법론을 가진 파운데이션 모델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ICLR에서 2025년에 게재된 논문이고, 사이테이션은 75회, 1년도 안 되는 상당히 좀 많이 인용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밸류로는 이제 이질적인 공간적, 시간적 그 특성을 이제 잘 파악하기 위해서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라는 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다는 게 가장 핵심 밸류입니다. 첫 번째로 논문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기존 EEG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 비전이랑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자가 지도 학습이 성공을 하면서 EEG 파운데이션 모델의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들은 EEG 신호를 이제 패치로 분할을 하고 이거를 평탄화시켜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하는 전체 EEG 모델링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EEG 신호의 이제 두 가지 주요한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 특성인데요. EEG 신호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공간적 특성도 있고 시간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EEG 패치 간의 이제 종속성을 함께 모델링하는 이렇게 이거 플래튼 시켜서 전부 다 어텐션에 적용을 하면 고유한 구조적 특성을 이제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채널의 변화점인데, 지난번에 김우진 학생이 설명을 해주었던 이제 라브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채널 인베딩으로 전극 번호를 기반으로 한 절대 위치 인코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채널의 위치랑 레퍼런싱 방법의 변화가 있으면 모델의 적응성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버 모드 논문에서 제안을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EEG 신호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고안을 했고, 두 번째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패치 간의 이제 공간적 관계를 동적으로 학습을 하는 다양한 채널 형식의 모델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이 ACP, Asymmetric Conditional Positional Encoding을 고안을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시브라 모드의 전반적인 그냥 프레임워크를 그림을 가지고 왔고요. 앞서 그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메소드로 넣은 ACP랑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 어텐션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패칭이랑 마스킹이고요. 좌측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각 채널별로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특정 타임 윈도우로 이렇게 패치화를 시키고요. 여기에다가 무작위로 마스킹을 적용을 합니다. 이 진행 방식을 우측에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었고, 마스킹 적용하는 것도 요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로 IJ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마스킹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와 마스킹 이후에는 이제 패치 인코딩, 타임 프리퀀시 패치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패치 인코딩은 타임 도메인 브랜치랑 그 프리퀀시 도메인 브랜치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좌측에 타임 도메인 브랜치는 이제 1D 컨볼루션 레이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갤루 액티베이션 이렇게 세 개의 모듈로 구성된 컨볼루션 블록이 여러 개 쌓인 거고요. 1D 컨볼루션을 통해서 패치 내 T 시간에서 특징을 추출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컨볼루션 블록을 다 지나게 되면 원래 T 차원의 타임 윈도우 값이 이제 특정 D 차원으로 인비딩 차원이 변환이 되고요. 우측에 프리퀀시 도메인 브랜치는 패치 각각에다가 FFT를 적용을 해서 스펙트럼 파워 값을 얻고 여기에다 그냥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가지고 요거를 좌측에 타임 도메인 브랜치처럼 D 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 벡터를 이제 원소 단위로 더하는 게 요 수식 3번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수식 4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시메트릭 컨디셔널 포지션 인코딩인데요. 요거는 앞서 적용을 했었던 패치 인코딩, 즉 이지 각 패치마다 시간적 특성과 주파수적 특성을 모두 뽑아낸 이지 패치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전에 패치 고유의 위치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컨디셔널 포지셔널 인코딩, 그 CP를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한 건데, 기존의 CP는 컨볼루션 필터의 사이즈가 이제 가로, 세로가 동일한 그냥 2D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입력 데이터의 동적인 위치 인코딩을 생성한다라고 기술을 해놨는데요. 말은 그냥 거창한데 하단의 그림처럼 일반적인 2D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입력이랑 쉐입이 동일한 그냥 새로운 피처 벡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원 입력에 그냥 더해주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그냥 차이점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APC의 그냥 차이점은 CP의 커널 사이즈를 이제 시간 차원보다 채널 차원을 크게 잡아서 짧은 시간대에서 넓은 범위의 채널 정보를 고려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수식은 우측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CC넷이라는 시공간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크리스 크로스 어텐션을 백본으로 하는 걸 가지고 와서 변형을 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Parallel Spatial Attention, S Attention이랑 이제 Temporal Attention, T Attention을 이제 각각 진행을 해서 요거를 concatenate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CC를 이제 차용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CC의 원본을 확인을 해봤는데 완전히 그냥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거를 CC넷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요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 사용한 CC넷의 크리스 크로스 어텐션 방법을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러프하게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로, 그리고 픽셀 값들이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미지 패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특정 패치가 자신이 속한 가로랑 세로 방향의 컨텍스트 정보만 이제 어텐션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가로랑 세로 중첩되는 이 특정 패치만을 이제 어텐션에서 쿼리로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키랑 밸류로 사용을 해서 이 패치랑 다른 패치들 전부 유사도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세로에 있는 이 패치들끼리 어텐션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량의 매우 큰 감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패치에 대해서 이 가로 세로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피처 벡터가 하나 나오게 될 거고 요거를 패치마다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쉐입의 피처 벡터가 새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크리스 크로스 어텐션을 백본으로 사용을 한 스페이셜 어텐션과 템포럴 어텐션은 바로 세로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 완전히 다른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좌측의 입력을 이제 멀티헤드로 병렬 계산하는 것을 이제 우측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각 헤드는 이제 스페이셜 어텐션과 템포럴 어텐션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좌측의 스페이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지 패치 입력이 채널 바이 이제 타임 패치일 때 개별 타임 패치에 해당하는 시계 패치, 이지 패치만을 셀프 어텐션을 해가지고 동일 시간 내에서 여러 전극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타임 포인트에서도 하고 이 타임 포인트에서도 각각 채널마다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특징 벡터를 뽑아내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우측에서는 아, 개별 시계에 해당하는 타임 패치계 이지 패치들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해가지고 동일 이지 전극 내에서 시간적인 특성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각 헤드들이 콘케이시 되어서 다음 크리스크로스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사용이 되고요. 해당 연산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 마지막 마스크드 에이지 리컨스트럭션이고요. 앞서 1년의 과정을 거친 이제 특징 표현에다가 마스킹된 위치의 임베딩 벡터만 가지고 원래 입력 패치 임베딩과의 리컨스트럭션을 계산을 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서 요거를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본 논문에서는 이 마스킹 비율이 자연어랑 컴퓨터 비전 중간 정도인 50%의 마스킹 비율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 전처리 방법, 그리고 스케일 모델 셋업 같은 경우랑 하이퍼 파라미터 정보들을 이렇게 다 기술을 해놨고요. 해당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요 부분 확인하실 때는 일시정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셋업이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이제 10개의 BCI 태스크를 적용을 했습니다. 12개의 퍼블릭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감정 인식이나 모터 이미저리, 그리고 수면 분류, 시저 디텍션 같은 여러 가지의 BCI 태스크들을 적용을 했고요. 기준 모델로는 이제 이지넷이나 이지 컨포머 같은 B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비오치나 라브람 같은 이제 이지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같이 가지고 와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검증을 할 때는 다운스트림 데이터셋별로 이제 훈련, 검증, 테스트 피험자를 구분을 해서 인디비주얼 베리어빌리티, 즉 피험자 특성에도 모델의 성능이 견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얘는 이렇게 기술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로는 하단에 나타낸 것처럼 밸런스드 에큐러시, AURC,
시퀀스 커파 같은 여러 지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측에는 데이터셋 정보들이랑 파인 튜닝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기술을 해뒀으니까 이 부분도 일시정지 해가지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입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모셔널 레코그니션이랑 모토 이메저리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이 두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기존 최고 성능 모델인 비옷이랑 라브람에 비해서 이것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지온의 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두 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외에도 수면 단계 분류나 발작 감지 등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최첨단의 성능을 보였는데 이것들에는 부록에 실려 있으므로 원문을 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ACP라는 위치 인코딩을 사용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블리에이션 스터디 결과를 나타내었고요.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제 S 어텐션, T 어텐션을 적용을 하는 것이 풀 어텐션을 적용을 했을 때나 아니면 백본으로 사용한 CC넷의 크리스 크로스 어텐션에 비해서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지표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간 및 시간 종속성을 병렬로 모델링하는 것이 이미지 모델링에 더 적합한 것이라고 입증하는 결과이고요. 하단의 위치 인코딩을 비교를 했을 때 보더라도 ACP의 경우에는 이제 절대 위치 인코딩 AP나 조건부 위치 인코딩보다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것들이 비대칭 설계가 EEG 패치의 공간이랑 시간 차원 간의 상이한 종속성을 모델링하는데 유리하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에서 프리트레이닝 사전학습을 한 경우랑 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이고요. 사전 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전을 한 경우들에서 모든 다운스트림 성능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배드북을 제거하고 사전 훈련을 했을 때 이런 불량 데이터가 포함된 사전 훈련보다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의 이제 한계점이고요. 메이저 포인트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품질이었다고 합니다. 본 논문의 사전 학습으로 사용된 TUEG 코퍼스라는 것 자체가 매우 크기는 크지만 다량의 불량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불량 샘플들을 이제 필터링 하게 되면 데이터 양을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를 했다고 합니다. 제거 전에는 27,000시간 정도였는데 배드북을 제거를 한 다음에는 9,000시간 정도로 거의 30% 수준으로 데이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높은 복잡도인데 시브라 모드는 이제 기존 비파운데이션 모델에 비해서 여전히 더 많은 매개 변수와 높은 계산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산 능력이 낮은 장치에는 배포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이제 비파운데이션 모델이나 그냥 일반 파운데이션 모델이랑 비교를 해놨는데요. EasyNet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매개 변수가 약 1300배 이상 많고 이지 컨퍼머랑 비교를 했을 때도 7.2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한계점으로는 이제 EEG 신호를 고정된 길이의 시간으로 나누는 패칭으로 인해서 패치화로 인해서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해당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ERP 분석이나 동기화, 위상 관계 등의 이제 장거리 시간적 의존성을 포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실제 뇌의 복잡한 시공간적 활동이 크리스 크로스 어텐션만으로는 모두 추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메이저 컨트리뷰션이랑 키 인사이트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메이저 컨트리뷰션은 이제 크리스 크로스 트랜스포머랑 ACP를 사용을 해서 시공간적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이제 다양한 EEG 데이터 포맷에 적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패치 기반의 마스킹 재구성 기법을 적용을 한 이 모델은 10가지의 다운스트림 BCI 태스크에서 모두 다 소타 성능을 보였다는 게 메이저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키 인사이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EEG의 고유한 전극과 시간이라는 2차원적 특성을 모두 포착하도록 아키텍처를 이제 맞춤화함으로써 보편적인 BCI 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스킹 사전 학습을 통해서 라벨링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일반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연구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